카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도기마을 여러분, 10만 금융전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월 21일 수요일 한국마을을 찾아뵙게 된 각도기 곽상진입니다. 충격적이죠. 오늘 모두가 다 재앙이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고, 또 일부는 좀 과하게도 요즘에 예언을 거꾸로 잘하시는 분을 끌어오면서 그분이 5천 넘는다 이 얘기를 했다고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너무 그래가지고 한번 봤더니 좀 억울하실 것 같아요. 그분이 직접 얘기한 것도 아니고 썸네일 다른 것도 아닌데 일부러 그렇게 해석을 한 것 같은데, 다행히 그런 어떤 일부 어떤 저주 예언 이런 것들은 다 오늘 맞지 않은 그런 흐름이었으나, 물론 코스닥은 굉장히 크게 떨어졌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코스닥은 비싸요. 싸지 않습니다. 비쌌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코스닥에서 굉장히 크게 얻어맞으면서 하락폭이 크게 커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오늘 그 상승 종목 수는 매우 적었습니다만은 역시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큰 폭으로 올라가면서 지수 거래소는 상승 마감하는 놀라운 일을 벌려 주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돈은 찾아가기 때문에 떨어질 것 같긴 하지만 좋기는 합니다. 워낙 메모리가 좋아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코스피는 두 번, 세 번 이렇게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이거를 반복하다가 종가가 그나마 고가 근처로 끝났다는 거예요. 전일 대비 24포인트 0.49%가 상승하면서 4,909.93포인트를 기록했고요. 상승 종목 수가 186개, 하락이 714개입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전일 대비 25포인트 2.57%나 하락하면서 951로 마감되었고, 여기는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 수가 3배 이상 많은 압도적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맵을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가 무려 3% 가까이 올랐는데요. 삼성전자는 그동안에 너무 많이 말씀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장 초반부터 12월 실적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1월 1일부터 20일까지 실적 발표가 됐는데, 실적이 예상했던 대로 아주 좋았어요. 아주 좋았는데 그거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현대차는 지금 아침부터 이것도 얘기가 나왔는데,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한 30조 이상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리고 또 조금 뒤늦은 감이 없잖아요. 왜 이제서야?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현대차에 대한 대폭적인 목표가 상향이 있었습니다. 저도 업계에 오랫동안 있었습니다만 이런 정도의 급등시키는 목표가 상향은 좀 오랜만에 보네요. 당황스러울 정도로 목표가 상향이 있었고, 관련해서 현대차 그룹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전략 인프라가 우리나라도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 더 많이 지어야 된다는 생각에 한국전력이 큰 폭으로 올랐고, 금융주 중에서는 KB금융이 눈에 띄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 외에는 다른 종목들이 훨씬 많았고,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이 엄청난 기대를 했던 블록버스터급이라고 생각했던 계약이 그냥 저스트 부스터급이 나왔어. 블록은 무슨 블록이야 이러면서 아이씨 동네 형님만큼밖에 안 되네 이런 분위기가 나오면서 아주 큰 실망 매물이 터지면서 주가가 폭락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거시적인 환경 먼저 살펴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원화 환율이 큰 폭으로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무려 10원 50전 1469원 30전에 끝났고요. 그런데 원화만 강세가 아니었기 때문에 일본 엔화 대비 강세는 일정 부분 조금 덜 강세였고요. 중국 위안화는 212에서 211로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유로화 대해서도 1721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역시나 첫 번째 질문 환율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환율에 대해서 어찌할 수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시장주의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저러는데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얘기해서 다행히 현실 인식은 잘하고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나 어쨌든 몇 달이 지나면 환율이 강세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발언을 통해서 그 발언 이후에 큰 폭으로 원화가 강세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중요한 국채금리 보도록 할게요. 오늘 국채금리 굉장히 큰 폭으로 가격이 내려가면서 국채 가격이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한국보다는 어디가 중요하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1번이 중요하다. 자, 오늘 10년물 4.7bp, 2년물 3.6bp, 5년물 3.8bp 등등 상당히 큰 폭의 강세를 보여주었죠. 금리가 내려가는 거는 국채가 강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1번이 어제 난리가 아니었죠. 자, 오늘 20bp 가까이 30년물이 떨어졌습니다. 와, 얘네는 진짜
자, 오늘 아침 미국 마감에서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재무상이 나와서 우리 잘 지켜보고 있고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두 개입 정도가 아니라 실전 개입을 한 게 아닌가 할 정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엔화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엔화가 되게 중요한데요. 자, 엔화도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엔화 가격도 한번 잠깐 보고 올게요. 계속 158엔 정도에서 놀았었는데 엔화가 오늘 강세가 나오면서 오늘 뚝 떨어지면서 157엔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자, 엔화, 자, 과연 아까 저 위에 보면 159까지 갔어요. 159까지 가다가 쭉 내려서 157. 네, 뭔가 개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화도 같이 그래서 강세였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시장으로 들어가서 업종별, 테마별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로 자동차 부품, 인터넷, 전기, 유틸리티가 강세였고요. 계속해서 이제 자동차 부품 중에서는 로봇 부품주들이 되게 좋은데 그게 이제 테마별로는 저렇게 자전거 잡히고 막 자동차 잡히고 막 그렇게 됩니다. 네. 자, 그리고 국내 수급 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매매는 외국인은 의외로 삼성전자 팔지 않겠어? 했는데 보기 좋게 제가 틀렸어요. 그러면서 오늘 삼성전자 많이 올랐고요. 우선주도 많이 올랐습니다. 자, APR, 이스페타시스, 오름테라퓨틱 등을 외국인들 매수했고요. 기관은 현대차, 그 다음에 기아차, 현대모비스, 한국전력, 삼성전자를 샀습니다. 개인은 알테오젠이 많이 떨어져서 굉장히 많이 샀네요. 알테오젠을 6,450억, 그 다음 ABL바이오, 테크윙,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글로비스 등을 매수를 했습니다. 자, 매도한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도한 종목은 외국인은 현대차, ABL바이오, 현대글로비스, 기아,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모비스를 매도를 했고 그 다음에 그 기관은 알테오젠, ABL바이오, 테크윙, 이스페타시스 등을 매도했습니다. 개인은 삼성전자 우선주, 그 다음에 한국전력, 현대차, APR, 실리콘2 등을 매도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몇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공급 대책, 부동산 환율 대책, 뭐 등등등 얘기가 나왔는데요. 자, 부동산에 대해서는 특별히 세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금은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데 이것을 규제의 수단으로 적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가 1주택 보유세 강화는 단기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 다만 필요시 세제 활용 여지는 남기고 있다. 그리고 투기 목적 보유에 대한 세제 혜택에는 부정적이다. 라는 입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공급 대책은 대한민국 집값 수준을 1번에 잃어버린 30년 시점의 상황을 향해 치닫고 있다. 저도 이건 직접 들었습니다. 아주 근본적인 대책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자산 배분해서 부동산 보유 비중을 줄이는 것. 그리고 뭐 생산적 금융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아무도 안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수도권 집중화로 수혜를 보는 사람들이 이걸 안 하고 싶으니까 그런데, 사실, 기업들이 지방으로 가야 돼요. 거제도라든가 울산 같은 데는 먹고 살만 하거든요. 기업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기업의 월급도 적당히 줘도 돼요. 왜냐하면 집값이 그렇게 안 비싸거든요. 집값이 그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사업을 시작하니까 부동산은 완전 비용이야. 그러니까 비용이 높으면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 모든 투하 비용이 다 올라가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서울에 있다고 해봐요. 현대자동차 망해요. 이 월급을 감당해낼 수가 없다. 예, 그래서 사실은 적절한 그 기업들이 지방에 가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미국에서 봤잖아요. 디트로이트 망하는 거, 그죠? 기업이 있어야 지방에 사는데 우리는 그걸 좀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ROE가 되는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ROE 너무 낮은 쪽으로 한국의 자산들이 너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참 걱정이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있는 사람 쪽쪽 빨아먹었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 자식까지 쪽쪽 빨아먹을 수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물론 이제 그러다가 틀면 잽싸게 틀면 뭐 좋을 수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자, 그 다음에 환율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책이 있으면 이미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렵다는 얘기 했었고,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개월 내에 1,400원대에 복귀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 하면서 환율의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기금화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외환시장 방어를 위해서 퇴직연금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은 가짜 뉴스다라고 일축을 했고요. 현재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이 좀 문제라고 얘기하면서 연금 통합, 기금화 가능성은 검토 대상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규 원전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언급도 좀 있었는데요. 신규 원전 건설은 정치 문제로만 볼 상황이 아니고 필요시 안전성을 포함해서 검토를 해봐야 한다라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기존 정책 유지하겠다. 딴 데 뭐 어디 전라도로 옮긴다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이전 계획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은 결정해 놓은 것을 지금 뒤집을 수는 없다.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 반도체 왜 올랐나요? 오늘 수출입 동향이 나왔는데 수출입 동향이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일단 월별 수출입 증가한 흐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1일부터 20일까지만 나왔는데요. 14.9% 증가했습니다. 자, 이 증가분의 대부분은 반도체가 있어요. 왜냐하면 반도체가 전년 대비 무려 70.2%의 증가, 수출액 증가입니다. 107억 3천만 달러를 했고요. 그래서 전체 수출의 반도체 비중이 거의 이제 30%에 가까운 29.5%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반도체만 좋았던 게 아니라 무선 통신기기, 컴퓨터 주변기기 등도 전년 대비 47%, 41% 각각 수출이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어디에 수출을 많이 했느냐? 그 주요 수출국에 대한 수출이 많이 늘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30%, 베트남 25.3%, 대만 57%, 미국 19%인데요. 대만 57%가 HBM 등등 반도체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그 가격이 올랐던 것이 대만 수출 증가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 승용차 수출은 10%, 그다음 석유 수출은 17%, 그다음 철강은 1.2% 증가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그 또 하나 반도체 가격 강세 이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램과 낸드 가격의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 이제 D램은 전년 대비 167% 증가, 반도체는 낸드는 225% 증가, 수출 단가는 이거 진짜 깜짝 놀랐는데요. 저는 이거밖에 안 올랐어? 47%라고? 이상하다, 더 올랐을 텐데 했는데 이게 47%가 뭐냐면 수출 단가 12월 대비야. 깜짝 놀랐어. 전년 대비는 116%. 그러니까 한 달 전에 비해 무려 47% 가격이 올랐다. 미쳤다. 여러분 지금 빨리 재고 있는 컴퓨터 사실 분은 빨리 사셔야 돼요. 이제 마지막 차야. 이제 자, 낸드도 12월 대비 7% 성장, 전년 대비로는 무려 180% 성장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표가 나올 수 있으면 D램 가격 흐름과 낸드 가격 흐름을 한번 볼 수 있으면 참 좋긴 할 건데요. 볼 수 있을래나?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은 그 전체 총 매매 단가도 올랐지만 수량 단가 보면 진짜 완전히 미쳐 있어요. 수출 단가 이건 진짜 레알인데 그 한참 전 1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24년도 1월은 얼마였냐면은 그 약간 그 D램 기준으로 그 단가가 킬로그램당 8,566달러였거든요. 저 밑에 그림에 잘린데 괜찮아요. 이거 보여주세요. 그러다가 이게 그 24년도 중반에 $10,000로 올라오더니 25년도까지는 그냥 $10,000였단 말이죠. 그런데 최근에 한번 보세요. 다시 그림 보시면 최근에 지금 작년도 그 10월부터 시작됐잖아. 가격 상승이. 그죠? 8월에서 9월은 좀 빠졌단 말이야. 그러더니 갑자기 10월 달에 되니까 오른쪽이에요. 왼쪽에서 오른쪽. 10월 달 되더니 11,800kg당 하던 게 14,000, 이러다 11월에 16,000, 12월에 17,000. 와, 안 멈추네. 이런데 갑자기 1월 달에 26,000이야. 26,000. 실화냐? 자, 오늘 반도체 가격이 왜 올랐는지 느낌이 딱 오시죠? 지금. 자, 오른쪽에 낸드도 보세요. 낸드도 밑에는 뭐 14, 16 점점 빠졌어. 25년도 초반까지도 가격이 빠졌어. 그러더니 갑자기 저기 8월부터 작년 8월부터 14, 13 하더니 17, 여기도 10월부터 오르더니 갑자기 와, 여기는 진짜 미쳤다. 11월에 17에서 26, 28, 30. 실상입니다. 이게 실상이에요. 그래서 트렌드 포스에서 낸드 가격, D램 가격의 에버리지와 스팟 프라이스 두 개를 보여줬는데 저는 이거 보고 뭐 차트 변화 아무것도 없네 하고 봤더니 밑에 조건값을 보니까 1월 7일부터 1월 13일 파란색은, 노란색은 1월 14일부터 1월 20일 한 주간 단위 거예요. 야, 나 진짜 아니 주간 단위 그래프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기지 않아? 진짜? 난 처음에 뭐 이거 뭐 별 차이도 없는 거 왜 보죠? 이랬더니 일주일 상가냐. 낸드도 마찬가지야. 낸드도 일주일 상가. 지금 1월 달에 더 심해졌어요, 여러분. 야, 미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가격 전망을 어떻게 보냐면 이제부터는 옛날에는 가격을 장기 공급 같은 거 할 때 물량하고 가격을 딱 고정해서 이렇게 합시다 해놓고 계약을 뭐 취소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하여튼 얘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물량을 정해놓고 가격은 열어놓은데 우와, 황당하구만. 가격은 시가. 우리 이제부터 낸드회예요. 낸드회. 회낸드, 회디램, 디램 회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아유 오늘 물 좋아 물 좋아. 아이고 오늘 물 들 들어왔어. 아이고 단가 비싸. 뭐 이런 분위기가 된 거예요. 야 생물이에요 생물. 반도체 생물. 야 처음 봤어. 이게 진짜 유구무원입니다. 유구무원. 뭐 이 상황이 이렇고요. 디램 공급 상황은 너무 수급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고요. DDR4 가격도 고점에서 상당 부분 유지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HBM 산당 공정 및 그 산당 공장 중심의 생산 전환으로 인해서 일반 디램은 공급이 제한적이다라는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HBM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디램의 생산을 그리고 가용 물량을 감소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 흐름은 이 흐름의 수요는 AI 서버가 주도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26년 말까지는 현재 가격 강세가 유지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27년부터는 설마 신규 공급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균형이 다시 한번 잡힐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진증권의 임소정 반도체 애널의 언급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유진 임소정 애널이 SK에 대해서 목표가를 99만 원으로 상향하셨다는 소식입니다. 네. 자, 그리고 현대차가 오늘 또 스타이죠. 아주 현대차가 기가 막힌 흐름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깜짝 놀랐어요. 네. 10% 중반. 실화냐? 와, 실화냐? 막 이러고 설마 아침에 빠지겠지 했는데 안 빠져. 자, 확실하게 이제 현대차 하지 말고 현대 로봇차 이렇게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은 이제 현대 로봇차로 부르셔야 이해가 되는 건데요. 오늘 KB에서 현대차에 대한 재미난 보고서와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테슬라 제목이 좀 자극적이야. 좀 많이 간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하여튼 자 제가 쓴 건 아니니까 테슬라를 상대할 유일한 기업. 야, 끝내준다, 그죠? 목표가 31만 원에서 이걸 안 바꾸고 뭐 했니 그동안 지금. 근데 어쨌든 31만 원에서 얼마로? 80만 원으로. 나 이런 거 처음 봤어. 무슨 목표가를. 네, 당연히 뭐 매수 의견이죠. 그래서 테슬라와 함께 글로벌 탑티어 경쟁 가능 기업이 되었다라는 게 핵심이다. 피지컬 AI 기반의 그 핵심적 회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단순한 로봇을 넘어서 생산성 혁신, 그다음에 자율주행 파운드리의 핵심 인프라로 진화 중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로봇은 단순히 비용 절감 수단이 아니라 제조 경쟁력 원가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자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요거 총 시가총액 164조 했어요. 지금 이제 100조 넘었죠. 오늘 올랐으니까 얼마야? 오늘 올랐으니까 115조쯤 되겠다. 115조쯤 됐는데 이거를 164조로 봤으니까 앞으로 50%더 오른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봤는데 지분 여기서 이 164조가 어떻게 나왔느냐? 보스턴 다이나믹스 35조. 왜냐하면 보스턴 다이나믹스 기업 가치를 128조로 봤는데 이 중에서 현대차 지분이 27%이기 때문에 35조로 봤답니다. 야, 그러면 정의선 회장은 놀았네 진짜. 보스턴 다이나믹스 128조 나면 20% 갖고 있는데 야 30조 땡겼는데 그러면 예전에 설명한 거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옛날에 이틀에 걸쳐서 설명했습니다. 자, 이미 했어. 자, 궁금하신 분들은 앞으로도 꾸준히 보시면 이렇게 주석하시는 게 맞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기존 자동차 사업 가치는 69조. 그다음에 휴머노이드 기반 자율주행 파운드리. 여기서 자율주행 파운드리 반도체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은 엔비디아하고 협업해가지고 이제 테슬라는 테슬라 진영이고 이제 엔비디아 진영은 현대차하고 이제 하는 거야. 그래서 현대차가 TSMC처럼 돼가지고 엔비디아가 원하거나 어느 다른 자동차 를 만들고 싶은 팹리스, 예를 들어 애플카 뭐 이렇게 하는 애들이 현대차한테 와서 차를 만들 것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또 60조라고 합니다. 근데 나는 여기서 하나 좀 유감스러운 게 보스턴 다이나믹스 지분 가치를 예를 들어 128조 곱하기 27% 때려가지고 35조를 갖고 와? 전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미국 상장됐다고 그거 무조건 가치를 갖고 와?
자산 가치를 그렇게 땡겨오는 수가 있나? 아니, 현금으로 프리 캐시 플로우를 만들어내는 자산이면은 그거에 대한 프리 캐시 플로우를 역산해 가지고 이렇게 정한 이렇게 지분의 가치로 정하는 건 저는 동의합니다만, 그건 동의합니다만, 그냥 몇 프로 갖고 있으니까 이거 몇 조짜리, 이거 몇 조니까 이거 그냥 여기다 갖다 붙여야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자, 어쨌든 뭐 그렇다고 제가 나쁘게 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직접 쓸 수 있는 로봇이라는 거죠. 오늘 요 바로 앞전에 중국 마감 이제 곧 아마 올라갔을 텐데, 중국 마감에서 유비트리, 유니테크, 에지봇 뭐 이런 중국 로봇 이야기를 한참 했어요. 근데 제 느낌에는 뭐냐면, 이번에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막 춤추고 했던 로봇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보스턴 다이나믹스 로봇이 어떻게 됐든 간에 이제 껍데기로 보기에는 좀 더 좋아 보였거든요. 그리고 이게 생산 공장에서 좀 더 잘 쓰일 것 같다는 느낌은 분명히 들어요. 이 부분에 지금 이 보고서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대한 공장 제조 데이터를 이미 현대차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결합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피지컬 AI 시장에서는 어차피 중국은 칸이 막혔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으니까 지금은 결국은 피지컬 AI에서 실무에 쓸 수 있는 피지컬 AI에서는 테슬라의 옵티버스하고 현대의 보스턴 다이나믹스 로봇이 최앞선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차는 더 이상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제조업 생산성을 제정해내는 피지컬 AI 플랫폼 기업이다. 그래서 리에이팅 중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주가가 다 올랐느냐, 보고서 한 장으로? 아니죠. 아침부터 말씀드렸으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미국 상장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재훈 부회장이 직속 TF를 신설했다고 합니다. 미국 본 직상장을 위해서. 그래서 기업 가치가 최소 30조 원 이상으로 재평가될 것이다라고 보면서, 그렇게 되면 정혜정 회장 개인 지분이 22.5%, 그래서 IPO 시에 정 회장의 약 한 6에서 7조 원 정도 현금 확보를 가게 되고, 그때 설명드렸던 지수사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좋을 것이다. 뭐 이런,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미국 상장하면 이게 순환 출자 구조가 일자로 된다고 했죠. 그러면 그건 분명히 주가 상승의 요인이다라고 하면서, 제가 지난번에 일본의 도요타 직기, 그다음 도요타 부동산 으로 연결되는 지배 구조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이나 드렸어요. 자, 다음으로 오늘 한국원전 또다시 강세였어요. 야, 얘도 미쳤네. 이 무거운 주식이. 한국 데이터 센터 시장의 상승으로 인해서 전력 관련주들이 강세일 것이다 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한국전력이 수혜를 입을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시장에서 돌아온 거고요. 자, 리치앤 마켓은 한국 데이터 시장이 5년 동안 3배 성장할 것이다. 그래서 24조 규모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58곳, 그중에 수도권이 32곳에서 데이터 센터가 운영 중인데 티어 3급 대형 센터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더 커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 한국 같은 경우가 싱가포르나 일본 대비로는 좀 저렴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뭐 25만 장의 GPU 들어오고 등등등 해보면 그 세계 데이터 센터 기업들이 한국에서 더 자리를 진행을 할 것이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모든 곳도 한국에서 데이터 센터로 자리를 잡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발 그 전력 수요가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앞으로 3배 이상 커질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로 인해서 한국전력이 계속 강세를 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오늘 아픈 소식, 알테오젠이 급락을 했는데요. 알테오젠이 글락소스미스클라인 GSK와 면역화학문제 도스탈리맙 PSC 피하 주사입니다. SC는 자기가 직접 주사를 넣을 수 있는 피하 주사인데, 여기 이 플랫폼에 대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시장에서 기대가 많았어요. 사전에 조금 오르락말락 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 계약 총액이 얼마로 나왔느냐? 2억 8,500만 달러, 한화 약 4,200억이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시장의 기대가 컸다는 거죠. 시장은 AZ급,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급
이 아스트라제네카급이라는 건 뭐냐면 수십억 달러를 얘기하는 겁니다. 조 단위. 이거를 기대를 했어요. 지난번에 알테오젠이 조 단위급 한번 했잖아. 그러니까 이번에 글락소스미스하고도 분명히 조 단위급이야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2.85억 달러.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 2조쯤 하지 않겠어? 2조쯤 해. 이러고 있었는데 4,200억.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는 끝난 계약은 아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터질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이제 이거를 앞으로 계속 쓸 거라고 확정한 것이다. 이번 계약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는데 왜 그럼 주가 떨어졌냐? 기대가 컸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죠. 제가 그래서 항상 안 먹어도 좋으니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마.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던 겁니다. 네.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정말 신기하게도 현대차가 정말 좋았던 건 지난번 50조 대였을 때 진짜 좋았거든요. 50조 대 진짜 쌌거든. 너무 싸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가잖아요. 그럼 갑자기 삼성전자급의 회사로 둔갑시키면서 와 이럴 거예요. 분명히. 보세요.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래서 여러분 이 심리의 흐름을 잘 지켜봐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은 주가를 보고 그 기업과 주식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이런 거죠. 이게 명품인데 명품이 나왔는데 이거 명품이야. 35,000원 이러면 에이씨 이렇게 됐는데 명품이야. 3,500만 원. 우와. 이거예요. 네. 이게 지금 주식시장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본질적 투자자는 뭐냐면 딱 보니까 야 이거 350만 원짜리인데 지금 35만 원에 거래되고 있어? 너무 싸잖아. 근데 옆에서 야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 뭔 소리야? 그거 아무도 안 입어 요즘에. 아유 뭐야? 그럴 때 그래서 35만 원이구나. 알았어. 그래서 35만 원. 그럼 내가 갖고 있지 뭐. 때가 오겠지. 언제 때가 오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어찌 때가 오겠지. 이러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서 죽지 않고 살아남으면서 롱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참 지난달 말쯤에 새로 오신 분들은 제일 잘 나가는 주식은 못 사드린다. 다음 단계 주식을 사드리겠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약간 이해가 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또 다른 종목을 준비해야 됩니다. 또 다음 종목이 아직은 있어요. 아직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이제 점점 없어지고 있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말고 서브 한 세컨 티어 뭐 이런 쪽에서는 아직 남아 있어서 그런 쪽으로 넘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추가 입금이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뭐 엄청나게 많이 되고 한 수십 건씩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꼭 추가 입금 전화를 좀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입금된지 모르면 반영을 못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추가 입금 원본보다 더 많은 추가 입금도 지금 꽤 많아요. 그러니까 1을 넣으셨던 분이 2, 3을 넣는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은데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면. 안 그러면 저희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네. 아직까지 전산적인 수준 한국의 전산 수준이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에 꼭 전화로 연락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려 봅니다. 자, 오늘 굉장히 어려운 장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와 반도체 수출 단가 등을 통해서 삼성전자가 역전을 시켰고요. 거기에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상장에 대한 기대감 등등이 작동되면서 주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우려했던 일본 엔화 가격 그리고 일본 채권의 금리가 일단 최악의 상황에서 약간 숨고르게 하는 상황으로 넘어갔다라는 것이 오늘 시장의 전체적인 특징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추위에 많이 힘드실 텐데 건강하게 오늘 하루 지내시길 바라고 저는 7시 반부터 MBC 뉴스 하이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